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철입니다. 오늘 그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제17장은 제목이 사회주의의 쇠퇴와 복지국가의 부상, 이러한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본격적인 사회주의, 구소련에서 실질적인 실험이 이루어졌었던 그런 그 사회주의가 쇠퇴했다. 대신에 이것이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그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그 토의를 할 내용입니다. 서구 역사에서 보자면은 1848년도가 유럽에서 시민혁명들이 일어났었던 그런 그 해였죠. 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할 것 없이 이제 시민혁명,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어떤 그 민주화에 대한 욕구, 이것이 분출이 되면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로부터 1948년까지 한 100년간의 기간, 이 기간을 하이에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회주의가 아주 발흥을 했었던, 최고조에 달했었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는 그 미국에서조차도, 미국의 어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모든 전 세계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들을 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가 이제 1818년도에 나서 1883년도에 죽었으니까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제 그 안에, 그 100년 안에 마르크스가 살았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소련의 어떤 정치 형태, 말하자면 모든 생산 수단, 그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이죠. 이것을 국가가 소유를 하는 것이 공동으로 국유화를 하는 그런 형태로 모든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기업체나 이런 것이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도 이익이 아닌 뭐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서 사용을 위한, 이익보다는 골고루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럴듯한 취지로 이제 작동이 됐던 것이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서의 이 국유화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그 수단에 대한 이런 것이 이제 점차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소련의 이 행태 이런 거를 봤더니 사람들이 사회주의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말로는 뭐 잘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그 신빙성이 점차 떨어지면서 서구 사회에서 봤을 때 1948년,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사회주의라 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회주의라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이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그 내부의 프로그램을 바꿔 입으면서 그 하나의 이상이랄까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조적인 그런 그 사회주의에 대한 그 환멸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를 하면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이게 주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공동소유를 하는 것은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생산성이 민간 조직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게 이제 첫째예요. 그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오너가 없으니까 이거를 정말로 이 기업체를 키워서 멋진 그 어떤 기업, 성과가 나는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죠, 일단.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짐작을 하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그 생산수단을 국유화를 하는 그 사회주의,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인센티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앙에 엘리트가 앉아가지고 계획을 중앙 집중식으로 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 자유세계의 그 지식체계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자유세계는 각 기업체마다 따로따로 그 자기들의 그 전문 지식, 그 주변 지식이죠. 중앙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그런 전문 지식을 로컬 각각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업에 관계된 지식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 이런 데다가 이제 추가해가지고 지식의 그 문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이미 다뤘지만 지식이 참 묘해가지고 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명시적인 그런 지식은 빙산의 아주 일각이라고 그랬죠. 깊이 숨어 있는 그 암묵적인 지식이 정말로 지식이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도저히 중앙의 그 관료 이런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알 수도 없는 지식을 가지고서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 그러면서 전문가 내가 머리 좋은 관료다 이러면서 계획을 전국의 생산 조직을 이렇게 계획을 짜려고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생산성이 자유세계에 비해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주의의 사람들이 환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나중에 이것이 실제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아주 경직된 새로운 그 계급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료 조직.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그 관료 조직. 여러분들이 사회주의 국가, 뭐 중국의 그 통치 세력인 공산당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국가를 자기들의 어떤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장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방의 어떤 그 관료 이런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수조 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듣는데 이러한 그 경직된 새로운 누가 어떻게 견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계급 질서를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속에는 그 자유로운 그 평등한 그런 사람 시민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약속이었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그 방식의 독재 이것이 출현할 수밖에 없더라. 크게 봐가지고 이와 같은 그 한 세 가지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사회주의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환멸입니다. 생산성이 말도 못하게 떨어진다. 국가 전체가. 그리고 경직된 새로운 그 계급 질서가 공고하게 그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약속된 그러한 그 자유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독재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지식인들이 서서히 알게 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최소한도 유럽이나 이런 저 선진국가 이런 쪽에서는 구소련과 같은 교조적인 사회주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다 깨달았죠. 그래서 아마 에, 앞으로는 뭐 그 과거에 1917년도에 이제 구소련의 혁명에 의해서 나왔던 그런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는 아마 없을란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겉모습은 그거하고 약간 다르지만 이 내용면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복지국가라는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이제 새로운 그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환멸만 있는데 왜 사람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릴까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좋은 점을 자꾸만 이렇게 포퓰리즘 비슷하게 이제 부각을 시키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에,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뭐 그런 걸 것 같습니다. 매우 낮은 그 성과 생산성이긴 하지만 파이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생산성이 낮아지니까 낮은 파이지만 이것을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이제 에,
뭐 배급 주듯이 분배를 해준다 그러면은 사람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나는 호를 날아서 자유롭게 나의 그 어떤 인생을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굉장히 그저 어려움에 처했다라든지 했을 때 내가 그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은 좀 덜하겠죠. 뭔가 이렇게 국가가 작은 파이지만 이걸 나눠 가지고서 골고루 잘 못 사는 거긴 하지만 뭐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처참한 나만 혼자 이렇게 실패자가 된다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아마 좀 덜할 거예요. 아마 그런 쪽을 점점 선호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사회주의 이런 쪽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걸 이제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아, 뭔가 전체 경제가 점점 성장하고 희망이 보이고 그러면은 절대로 이 사회주의가 발을 붙이기가 어려운 것인데, 사실은 기업이나 이런 거를 옥죄고 해가지고 전체 국가 경제가 점점 하락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청년들도 취직을 할 고용처가 이제 마땅치 않고 일자리가 점점 이렇게 없어지면서 내가 혹시 이 경쟁 체제에서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하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 쇠퇴하게 되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뭔가 국가에서 이렇게 보살펴 주는 듯이 이런 그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이끌려가는 그런 그 성향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이게 에, 사회주의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선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은 기업체가 이제 번창을 해야 되고, 기업체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대기업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하면은 뭐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있지만 아, 대기업이 이 혁신의 어떤 규모라든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에, 대기업이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 국가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임팩트가 별로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약 한 30년 동안 대기업을 옥죄면서 전체 국가 경제가 쇠퇴하는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가문이설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 이런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기가 좋은 그런 악조건 속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에, 에, 다음 주제로 사회주의의 어떤 그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